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영어 교육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이 지금 제가 조그만 종류로 넘어드린 이것이 지금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 영어 학습법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질 않았어요. 일본인들로부터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영어 교육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일본인들이란 일본어 자체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50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0개밖에 안 되는 그 그릇이 50개인데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어는 약 12,000개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우리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50개밖에 못 담는 소리를 50개밖에 못 담는 그릇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은 말 배우기 적어도 영어 배우기는 포기를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뭔가 처음 배울 때는 반드시 뭔가 기록기 위해서 다시 흉내를 내야 되는데 흉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답도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상대방한테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도 또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아예 글 중심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그러면 ABCD부터 가르치는 일이 바로 그네들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땅에서 새로운 영어가 시작된다면 그야말로 ABCD가 아닌 소리를 한글로 담아서 예를 들어서 father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 낱말을 배울 때 father를 굳이 알파벳을 안 쓰고도 한글로도 충분히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았을 때 똑같이 내가 father라는 거 소리 내기 위해서 글자를 한글로 써있으니까 오케이 father is 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말을 말 그대로 익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요거 그 ABCD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알파벳 몇 개가 모여지면 어떻게 읽어야지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글자부터 가르치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가르친다면 굳이 글자 쓸 이유 없잖아요. 말은 말 그대로 배우니까 혹시라도 그 말을 기억하고 싶으면 우리가 늘 쓰는 소리 그릇에다가 담아내면 보아도도 표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기를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한국 사람 6개월도 안 가서 영어 웬만한 말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말은. 제가 지금 그런 뜻이 뭐냐면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에는 영어 시작합니다. 그 정규 교육에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ABCD만 안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면요.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다 소통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다 보니까 ABCD 가르쳐. 근데 그것도 또 제대로 안 가르쳐요. 대충 가르쳐. 그 다음에 소리 내기도 또 대충 가르쳐. 왜? 발음기호에서도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교 교수들조차도 영어 발음기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영어 교수들 얘기하는 것보다 영어를 전공했다는 사람들도. 특정한 분야에 만약에 영어 의문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배운 사람이라면 혹여 모르겠어요. 혹여. 그만큼 영어 발음교 자체도 지금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안 가르치고 대충 가르쳐서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 말 배울 때 발음기호고 대충이니 대충 소리 내기를 하니까 상대방 한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대충 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대충 배운 소리도 또 소리 내면 상대방이 또 뭔 소린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학술론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그걸 지금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잠깐 한 시간 남짓 들어보시면 이게 그래서 되겠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첫째요. 영어하고 한국어가 확실하게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른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글은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 디귿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각 또는 난, 닷, 하 이렇게 모든 자음을 한국어는 다 받침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영어에서는 대부분은 자음이 받침 소리를 안 냅니다. 또 그네들이 내지가 않아요. 그런데 혹 몇 개만 확실하게 우리말처럼 받침 발음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거. 이게 크게 자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그 자음하고 다른 요소가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이 있고 받침으로 발음할 수 없는 자음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다 받침 발음해야 하는 순간조차도 지금 학생들에게 초성 발음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라는 것도요. 원래 미국인들이나 영국인은 스케이트하고 받침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배울 때 스케이트 가르쳐 주니까 뒤에 만약에 스케이팅을 한다는, 스케이트를 탄다는 개념인 스케이팅 하는 것을 실은 스케이팅 하면 안 되는 게 스케이트하고 받침 발음 한 다음에 잉 해야 되는데 이거 스케이팅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 의미를 얼음 지치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스케이팅이라고 하면 영민들은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미국인들은 스케이팅 합니다. 스케이팅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케이팅이 아닌 스케이팅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스케이팅. 제가 일부러 스케이링 안 하는데도 스케이링 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거. 이렇게 안 익혔기 때문에 상대방의 스케이링은 그거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저기 뭔 소리지? 스케이팅 해주면 알아들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네들은 천천히 해봐도 스케이팅입니다. 스케이팅 하지 절대로 스케이팅 안 한다고요. 바로 그런 거, 이런 것이 쌓여서 우리가 안 들리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낱말 익힐 때부터 대충 익혔기 때문에 받침 발음해야 할 걸 받침 발음하지 않고, 특히나 간단한 예를 들면요. 지금 차이점이라는 게 이것과 이것 차이거든요. 근데 이 발음을 한국 사람들은 둘 다 헷갈리게 발음합니다. 얘도 갓 그래요. 그러면 영미인들은 이걸 어떻게 발음해요? 오 마이 갓 하지 오 마이 갓 안 한다고요. 오 마이 갓 했다는 뜻은 바로 이 소리를 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마치 의미가 안 통하는 발음을 하게 함으로써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제대로 된 발음은 천천히 해봐 그러면 God 이릅니다. God 꾹꾹 소리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절대로 아무리 천천히 God 합니다. 받침 소리 확실하게 내줘요. 바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처음부터 익히면 낱말을 제대로 내가 익혔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소리가 이게 다 구분되어서 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요. 자음에서 확실히 다른 게 있다는 규칙만 먼저 아시자고요. 영어에서요.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는 것만 딱 8개 뿐입니다. 소리로 따지면 이 소리 6개 뿐입니다. 이것이 알파벳으로 치환되면은 C나 K고, 얘는 L이고, 얘는 M이고, 얘는 N이고, 얘는 P이고, 얘는 Q예요. 근데
영어에서 보면 이 키역 소리 나는 놈이 3개가 있습니다. 키역 소리 나는 게. 자, 그리고 보면 영어에서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8개 뿐이더라. 지금 이거 필기하시면 헛수고하십니다. 이미 완벽하게 노트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해하시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트를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해도 제가 노트 해놓은 것만큼은 절대로 하실 수 없으니까 헛다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공들이지 마십시오. 자, 이 자리에서 이걸 익히자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익힐 때 암기하라고 안 합니다. 세상에 암기라는 거는 반드시 해석하는 디코딩. 즉 암기면 다시 그걸 풀어서 그 다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절차가 더 끼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익혀놓으면 생각하는 순간 말이 나가는데 낱말을 암기해 놓으면 이게 뭐지 하고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한 절차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제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소리를 익혀주면 내가 말을 하든지 소리를 익혀버리면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최초에 지금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십시오. 자, C, K, L, M, N, P, T, X, C, K, L, M, N, P, T, X, C, K, L, M, N, P, T, X. 자, 지금 여러분이 어느 분인가는 지금 자꾸 생각하면서 이거 합니다. 소리 흉내내기를 하십시오. 제발. 이거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CKLMN, PTX, CKLMN, PTX, CKLMN, PTX, CKLMN, PTX, CKLMN, PTX, CKLMN, PTX, CKLMN, PTX. 자, 제가 손가락 10개 꽂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해주십시오. 자, 시작. CKLMN, 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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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LMN, PTX. 이 정도면요 이미 혀에 입을 익숙해진다. 제가 질문 하나만 얼른 그게 나오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자음이 있다는데 그 자음이 뭐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걸 내가 실제 접했다고 가져가세요. 어떤 나무를 보았는데 얘를 받침 발음해야 돼 말아야 돼. 뭐예요? CKLM을 붙이면 그거 해당되면 얘 받침 발음해야 되는구나. 그거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받침 발음을 할 수 있다는 뜻은 달리 얘기하면 한국어 기준으로 했을 때 모음 뒤에 오는 자음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모음 뒤에 오는 알파벳가 뭐가 있으면 얘 받침 발음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얼른 CKLMN, PTX 하면 됩니다. 불과 1초도 안 걸려. 그럼 생각할 것도 없이 해당하네. 오케이. 그러면 제대로 발음하게 받침 발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음의 발음 규칙은 다 끝난 거예요. 자음의 발음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영어의 자음 발음 규칙을 받침 발음하는 거 안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해결할 게 모음의 규칙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모음의 규칙성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영미 언어 학자들도 영어를 자기 모국어로서 영어 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놈의 새로운 말이 나오면 그네들도 반드시 철자와 소리내기를 함께 익혀야만 됩니다. 그네들도.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어때요? 어느 글자를 갖다 놔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철저히 익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익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음의 규칙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모음의 규칙성을 제가 찾아냈어요. 제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찾아낸 겁니다. 한국어와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음절을 나누게 해버리면 금방 적용이 돼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자, 우리말에서 음절은 자,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음절의 형태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음절의 형태가 어떻게 해요? 모음으로 끝나거나 자음으로 끝나는 거 외에는 우리 음절이 다른 형태가 없다고요. 자, 모음 뒤에 자음으로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이게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이구나. 또 근데 뭐예요? 어떤 거는 모음으로만 끝난 음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어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자, 이런 거 보시면 이건 확실하게 모음으로 끝났죠. 여기까지 보면요. 자, 자음 모음으로 끝났어요. 이럴 때에는 얘들이 한결같이 자기 이름대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어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가 모음으로 끝난 음절이 되어버리면 자기 이름대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얘 이름이 뭐죠? 이입니다. 이. 우리말식 이가 아니고 이입니다. 이 모음 둘이죠. 이 장모음에 해당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미합니다. 얘도 자기 이름이 얘가 아이죠. 그러니까 하이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이것도 뭐래요? 자, 대명사 나할 때도 아이 합니다. 모음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이름대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고가요, go가요. go입니다. go. 얘 이름이 오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오로 가르쳐 놓으면 고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분명히 오입니다. 오.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우리말 기준으로 했어요. 오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얘는 어때요? 얘 이름이 뭐죠? 얘? 유죠. 그럼 얘는 유가 아니라 유입니다. 긴 소리입니다. 장은 유예요. 유. 그래서 이거 소리 낼 때 Q라고 합니다. Q라고 합니다. Q. 자, 얘도 이렇게 지금 나누어지니까 얘가 음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모음을 끝났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해서 A하고 너 하는 겁니다. A보. 자,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음절의 형태가 우리 한국어 기준으로 했을 때 모음으로 끝났을 때 그 모음들은 자기 이름대로 발음하더라 하는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어에서의 모음은 모두 몇 개가 있냐면요. 차례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소문자로 쓰면 안 되네요. 영어에서 모음이라고 하는 6개뿐입니다. A, E, I, O, U, Y. 근데 우리는 지금 요 Y를 한국어 기준으로 하면 이게 뭘까요? 이음절 모음이죠. 얘는 이중 모음이고 얘는 단모음이죠. 근데 영어에서는요. 바로 이런 거 A, E, I, O, U 이 발음 외에 앞에 오는 것들을 이것을 모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영어에서 예를 들어 W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모음의 발음 규칙을 얘기할 때는 I는 Y는 똑같이 I의 발음 규칙을 따른다예요. 왜?
얘 이름이 뭐예요? Y죠. Y. Y라는 놈 앞에 뭐가 있어요? 와 할 때 O란 놈은 영어에서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란 얘기입니다. R란 모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Y는 I와 동일하게 발음을 적용한다는. 자, 이거 뭐라고 우리가 소리내죠? My.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I와 똑같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자기 이름대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영에 얘기 나온 김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걸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뭐라 그러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뭐라고 합니까? 나토 하잖아요. 그네들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네이라고 합니다. 네이라고 하지 나토 안 합니다. 실제로 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데이터라고 하지 얘를 다타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시외를 잠깐 들었고요. 자, 그러면 모음의 이것을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은 자기 이름대로 발음되는 규칙성이 있다는 걸 제가 우리 영미인들도 모르는 것을 정해 쓰는 이걸 법칙을 알았습니다. 노유호의 모음 발음 법칙입니다. 그 영어. 자, 영어에서 음절이 한국어 기준으로 했을 때 모음으로 끝나면 자기 이름대로 발음한다는 것을 제가 모음 제1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모음 제1법칙.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어땠어요? 뭐 A자를 만나면 어떻게 소리내야지? 방법 순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R로 소리냈다, A로 소리냈다가 O로 소리냈다가 그런 거면 Ö로도 소리냈다. 도대체 기준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네들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1법칙은 별로 우리가 신경 쓸 게 없겠죠. 왜? 얘 명칭만 알면 되니까. 내가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명칭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발음법에 대해서 1법칙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2법칙만 신경 쓰면 됩니다. 2법칙. 1법칙이라는 2법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2법칙만 신경 쓰면 거의 이 모음의 규칙성의 80%, 영어에 나오는 모음들을 80% 이상, 한 85%까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영어 배울 때 모음의 규칙성이 생겨버리면 철자를 외울 일이 없어집니다. 철자법, 스펠링 외울 일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모음 제2법칙만, 이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6개. 어차피 근데 얘를 갖다니까 요 5개의 발음법만 모음 제2법칙만 익혀놓으면 영어를 익힐 때 또 내가 소리 낸 거를 심지어는 적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게 모음 제2법칙일 때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요. 자, 이게 좀 모양새가 이상하죠? 자,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동그라미가 크고 작죠? 크고 작은 차이가 이거는요. 얘는, 이건 한국어 발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 자, 여러분들 이 발음 혹시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 학생이 모범이 하면 되죠. 자, 요거 발음 구분법 알아요? 한번 소리 내봐줘요. 요거 소리 내봐달라고. 우리 국어 교육에 잘못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소리내요? 예. 자, 심지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없죠. 바로 기준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애 하면 우리가 뭐라니까 무슨 애 비슷한 소리 나면 어이야 아이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실은요. 이게 이래 된 겁니다.
자, 이게 부동어입니다. 뭘까요? 입 벌림이 차이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개, 개. 얘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와 개. 그 다음에 애와 애. 즉, 이렇게 처음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발음을 확실하게 차이점을 알게 주었더라면 오늘날 아이야 어이야 이거 묻는 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 이런 입 벌림의 차이에 의해서 몸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어는 우리 한국어하고 비교했을 때, 심지어 한국어 애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얘보다 동그라미 크죠? 입을 더 크게 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어로 하면 이런 표시가 됩니다. 얘는 즉 A자가 모은 제2법칙이 된다는 뜻은 뭘까요? 아까 기준이 뭐였어요? 음절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낱말 보자고요. 자, A자가 다음에 N이라는 놈이 왔죠. 얘는 우리말 기준으로 했을 때 뭐로 끝났어요? 음절이 자음으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으면 이 음절, 자, 이 법칙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모음 이 법칙이란 자음으로 끝난 음절에서의 A자 발음법은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한다 입니다. 입 크게 벌린 애. 자요. 여기에 지금 영어 발음 비호로 보면 선풍기 날개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네. 얘의 정확한 발음법이에요. 얘가. 이게 애가 아니라 애입니다.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벌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는 말, 고양이를 cat 하면 이건 한국어 한 겁니다. 한국말 한 거예요. cat 하면. 영어는 cat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cat 하고 해야지. Hey man 하지. Hey man 안 합니다. 입 크게 벌리고 man 하고 크게. 입을 크게 벌려줍니다. 자, 얘 A자가 모음 제2법칙일 때는 이거 제가 뭐라고 도연 설명했죠? 얘가 뭐라고요? 어떻게 발음해요?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한다 이겁니다. 자, 모음 제2법칙일 때 이 A자는 어떻게 발음해요? 네, 입 크게 벌린 애라는 수식어를 꼭 좀 붙이십시오. 그래야만 머릿속에 잘 각인됩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A자가 모음 제2법칙이 적용되는 자음으로 끝난 음절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꼭 수식어를 붙이셔야지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냥 애 하잖아요. 그러면 NG 시간 흐르면 다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으십시오. 얘는 모음 제2법칙일 때 어떻게 해요? 크게 벌린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에 이자는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애를 우리말 애보다는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애 하라는 얘기입니다. 애. 자, 모음 제2법칙일 때 이 자는요,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한다와 위에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한다 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입 크게 벌린 애는 입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벌리면서 발음해야 되고,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입을 덜 벌리고 발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한다. 그런가 하면 이 아이자는요, 이게 우리말, 이건 우리말 발음입니다. 자, 이게 우리말 발음이라면 뭘까? 이죠, 이. 이 하면 지금 우리 한국어 발음한 게 이예요, 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길이를
길이를 반으로 반토막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짧게 말하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때 수식을 제가 붙입니다. 짧으니 거의 이가 소리가 안 들리까 말자 할 때도 짧게 발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대표적인 낱말이 있죠. 숫자 6 얘기할 때 한국 사람은 정확하게 6 그립니다. 정확하게. 그건 지금 거의 한국어 수준으로 발음한 거예요. 그러면 그네도 어떻게 해요? 6입니다. 6. 이게 마치 6 그러면 6라고 발음했는지 아니면 섹스라고 발음했는지 아니면 쓱스라고 발음했는지 썩스라고 발음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 기준으로 듣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섹스라는 말을 할 때 왜 그 영민들은 도대체 섹스인지 섹스인지 말을 듣지 못하겠어 하는 게 바로 요거는 연습 때문입니다. 이 I자를 이 발음을 아주 짧은 E로 발음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우자의 경우는 자, 동그라미가 크죠? 동그라미가 크니까 입 크게 벌린 아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입 크게 벌린 아로. 그리고 또는 입 크게 벌린 오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말 오하고 요거 비교해보죠. 우리말 오는 입 벌림이 이렇습니다. 요 정도예요. 거의 뭐 큰 수고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영국인들이 아니요. 우리가 미국인들이나 영국인 마찬가지로 모두 할 때 올 그리잖아요. 그 올을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발음하는 한국식 발음한 겁니다. 영어식이라면 all 해야 됩니다. all. 입을 크게 벌리고 o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영국인들이 덥다 하는 말을 하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하는데 영국인은 합니다. 바로 입 크게 벌린 오 발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어 발음 기호를 보면 미국인들은 어우자를 모음 제2법칙일 때 입 크게 벌린 아로 발음을 하고요. 영국인들은 입 크게 벌린 오로 발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음 제2법칙일 때 이거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입 크게 벌린 그렇죠. 요거 다 입 크게 쓰는 거예요. 입 크게 벌린 어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적인 예로 우리말의 어머니는 우리가 이걸 별로 크게 안 벌리잖아요. 어머니란 말을 최초의 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접해서 흉내내게 해봐라 그러면요. Mother is 어머니 in Korean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케이, repeat after me. 제가 하는 좀 따라해보면 어머니 하면 그네들은 어머니 합니다. 나는 분명히 우리 한국식으로 어머니 했는데도 그네들은 자기네 언어 습관 때문에 어머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친구들은 왜 어머니 하지? 왜 그네들 언어 습관이 그렇다. 그때 발음 이게 영어 발음 기호입니다. 이거 흔히 V라는 거 거꾸로 쓴 놈. 얘가 거꾸로 되면 90도 돌아가는 놈, 180도 돌아가는 놈이 얘가 바로 입 크게 벌린 어로 발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음 문제도 이거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거로요. 모음 문제도. 모음 제1, 2법칙만 알고 나면 자, 모음의 규칙 1, 2법칙을 적용해서 최초에 내가 그 소리를 담아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알파벳으로. 자, 모음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건 모음의 규칙성 2가지와 그 다음에 아까 자음의 규칙성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자,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자음. CK 하려면 PTX.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입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오늘 내로 2번만 연상하시길 생각하면 됩니다. 가시다가, 아까는 뭐라고 했지? 그럼 속으로 CK, 이렇게 쳐서 겁니다. CK랑 PTX. 그리고, 잠자리 전에, 그거 뭐였지? 그 정도만 해도 기억이 굉장히 깊게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모음의 규칙에서 요거만 지금 익히면, 일법칙은 뭐예요? 딱히 암기해야 할 게 없잖아요. 머릿속에 담아야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 써먹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 법칙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자, 이것도 그래봐야 5개예요. 5개. 그래봐야 5개입니다. 뭐 많지도 않아요. 자, 모음 규칙을 해결하는데, 5개만 기억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데, 자,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지겠어요. 자, 1분은 지웁니다. 이제 여기 지워진 거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A자가 모음 제2법칙일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니? 수식어가 꼭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다시. 자, 그 다음에 모음 제2법칙일 때 이는 어떻게 발음해요? 그 다음에 I자는 어떻게 발음해요? 짧게. 기람이 형용사. 짧은이로 발음합니다. 자, 짧은 이로 발음합니다. 짧은 이로 발음하는 건 이미 잘못해요. 짧은 이로 발음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짧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모음 제2법칙일 때 이 I자 어떻게 발음해요? 짧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O자는 모음 제2법칙일 때 어떻게 발음해요? 입구에 걸린 아나 또는 입구에 걸린 어로 발음한다. 근데 입구에 걸린 아로 소리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영국인이라면 입구에 걸린 어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U자는 모음 제2법칙일 때 어떻게 발음해요? 입구에 걸린 입구에 걸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같이 빨리 배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지 이게요? 이게 자르는 거. 컷이죠. 컷. 자, 컷 소리를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접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제가 처음으로 영국이나 미국 만나 이제 컷해요. 예를 들어 촬영 현장에서 자 연출하다가 컷 했어요. 자 그때 그분들이 어떻게 들렸겠냐고요. 한국어 중심으로 듣기 때문에 컷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 전해서 아직도 카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크게 벌린 발음을 해야 될 때 만약에 이 크게 벌린 발음 예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답변? 해야 카 해야 알아듣지. 그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마다 이제 자, 모음 제1법칙을 적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죠. 영어 모음이 1법칙 자기 이름대로 발음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뭐가요? 음절. 그렇죠. 음절이 우리말 기준으로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 그때는 이 알파벳 모음들을 다 자기 이름대로 발음을 한다. 근데 모음 제2법칙일 때는 1법칙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거만 또 어떻게 한다고요? 모음 제2법칙일 때 A자는 어떻게 발음해요? E자는 어떻게 발음해요? I자는 어떻게 발음해요? 짧은 이로 발음합니다.
들어만 보십시오.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짧은 발음합니다. 일로 발음합니다. 짧은 발음합니다. 자, 이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짧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어우자는 모음 제2법칙일 때 미국인들은 어떻게 발음해요? 아, 영국인들은 입구에 걸린 오. 자, 유자는 모음 제2법칙일 때 어떻게 발음해요? 자, 그럼 이제 영어 소리는 다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있으면 다 소리 내기가 가능하고 거기다가 발음법도 정확하게 영미인처럼 발음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영어 공부의 기초가 닦여지는 겁니다. 기초가. 자, 그러면 나머지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말의 발음과 거의 같은, 제가 같다는 얘기 80%만 같은 건 같다고 보는 겁니다. 즉 자음에서 우리말의 비읍에 해당하는 영어가 이거라고요. 그럼 이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요 약간의 차이를 굳이 내가 학자로 연구해서 뭘 아는 척하고 안 된다면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80%가 같다는 뜻은요. 영미인들 자신들도 소리 내는 게 다 그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뒷소리도 뒷소리도.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인들이 보다 이 이론이 한국인들이 습득하고 나면요. 영미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영어 발음을 할 줄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영어 발음. 그것도 그야말로 방송이나 공개석상에서 남들 앞에서 할 때 쓸 수 있는 표준 영어 발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중은 같은 소리가 80% 이상 같으면 굳이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미 A, B, C, D 명칭 속에 다 발음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F는 우리말에서 소리가 없죠. 그러면 그거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어떻게 담아내거나 또는 어떻게 소리내는 방법만 이제 알게 되면 영어 발음도 우리말에 없는 발음도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자음의 발음 규칙성까지도 우리 한국어 기준을 적용하니까 완벽해지고 그 다음에 모음의 1, 2법칙을 적용하니까 낱말을 익힐 때 새로운 낱말을 익힐 때 모음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철자법 익힐 일이 없어지고 자 이렇게 많이 노력이 줄어들게 되면 학생들 영어 공부가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쉬운 정도가 저는 단언합니다. 90% 덜어내기가 됩니다. 더 10%만 노력을 해도 지금 얻은 학습 효과의 3배쯤은 늘어나려고 봅니다. 일만 써도. 자, 그러면 영어에, 한국어에 없는 영어 발음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맨 앞장에 있는 거 볼까요? 거기 보시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뭐 몇 개 안 되니까 제가 목도 마르고 그래서 네. 한 5분만 쉬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앞에 있는 우리말에 없는 이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구나 하는 걸 좀 도와주시고. 아이고. 늦게 오셨어도 뭐 할 것 다 들으셨죠?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CKLM의 PTX.
어차피 또 지금 다음 요번 시간 또 합니다. 또 다음 시간 되면 또 전체 복습하고 다음 날, 예를 다음 목요일 날 또 전체 복습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걸 또 할 거라고요. 응용하는 거를. 지금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요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 못 알아들 거 하나도 없잖아.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막 이 단어 거기 방명록 교류 안 하신 분 계시면 좀 해주세요. 오늘 추석 후에 그걸 이제 다 하게 돼요. 수도 없이 복수를 합니다. 실제 적용해서 하게 되니까 제가 이론만 가르쳐주면 끝나지 않고 지금 4주 동안에 오늘 이론은 오늘 이론 다 끝납니다. 오늘로.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실제 이게 다 적용이 되나 안 되나 검증하는 얘기입니다. 적용이 되나 안 되나. 뭐 있죠? 지금 제 학생은 그 좋은 빨리 가시고 이관을 좀 해주세요. 오래 오는데 지금 보니까는 저기 전원이 예. 아니요, 제가 우리 교육배는 교재 값이 안 들어있어요. 들어가셨어요? 회원 가입하시면 누구 주셔서 하는 겁니까? 이성명. 요거는 그냥 옛날에 선생님들이 옛날에 해보는 그때 너무 기회가 된다. 본인들만 계시면 산신령이 나오고. 입금은 저기다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몰라가지고. 그러면 내일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 내일 입금하시겠다고. 이건 좀 비싸다. 그렇게 했어요. 좀 뒤로 가는 애들은 그런 것도 잘 안 하죠. 아니까. 그래서 현재 스타일이 스펠링. 왜냐면 L은 쌍리을이니까 쌍리을이니까 니을 발음 두 개를 해야 돼. 스펠하고 니을 뒤에 또 하나 써야 되니까 스펠링이. 아니 일단 참석 됩니다. 들어볼 수 있게. 지금 끝났어요. 이제 입기 끝나고
상표는 9월달에 또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거는 한글이니까 아무 문제 없겠죠? 뭐, 그냥 우리말식 피읍 발음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발음을 하래요. 이게 뭐, 무슨 뜻일까요? 피읍을 발음하는데, 자, 이런 모습이 됐으면 뭘까요? 만약에 이거 묘사한다면요. 이제, 뭐, 모자 썼든지, 갓을 썼든지, 그렇잖아요. 지붕을 이었든지. 자, 그래서 뭡니까? 저는 모세의 대명사를 대표적으로 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갓은 피읍. 자, 갓은 피읍하면 이건 피읍 소리라는 거지 갓은 피읍은 안 된 겁니다. 갓은 피읍이 되려면 갓을 씌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윗니가 아랫니를 씌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갓은 삐읍 한 겁니다. 갓은 삐읍. 자, 얘 이름이 뭐라고요? 갓은 삐읍. 갓은 삐읍입니다. 뭐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 그냥 이럴 때는 용기 있게 해야 얻어가는 게 많아져. 자, 얘는 이게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겠죠. 그냥 지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입모양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 입모양을 보십시오.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대신 밑에다 받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름 붙이기를 입술 내민 쥐입니다. 입술 내민 쥐은. 자, 입술 안 내밀면 지읒입니다. 지읒. 근데 이것을 입술 내밀면 지읒이 되죠. 지읒. 자, 얘 이름을 그래서 입술 내민 지읒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리을이 두 개죠. 그래서 쌍리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쌍리을. 근데 영어의 L자에 해당해요. 자, 우리말의 리을과 영어의 L자의 쌍리을은 발음이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것을 대충 발음하게 되면 한국어식 발음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릴리, 백합꽃을 얘기할 때 릴리 해야 되는데 릴리라고 해버리면 이 완전히 한국어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저 백합이라는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쌍리을 발음을 못하느냐? 아주 잘합니다. 자주 쓰고 있고 빨리 가자. 야, 좀 빨리빨리 해. 그때 빨리나 빨라가 정확하게 영어의 쌍리을 발음 L에 해당합니다. L. 그리고요, 얘 명칭이
그동안에 학교에서 가르치게 모두가 얘를 L로 가르쳤습니다. L. 우리 니은자에 해당하는 걸 L로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요. 글로 표현해 보면요. 이런 식의 발음입니다. L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음절 단어가 아니고 마치 우리말 기준으로 하면 이음절 낱말이라는 말, 이음절로 그래서 자, 이렇게 발음해야만 영미인들이 실제 발음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낱말 종 뭐라고 그러죠? 종 영어로 종 땡땡땡 벨 그러잖아요. 벨 그러면 이게 한국어예요. 이미. 벨 요게 들어가는 벨 그다음에 Tell me 할 때 노래 제목 있죠? 그것도 Tell me 그건 한국어예요. Tell me 그건 Tell me 또 Tell me 이렇게 Tell me 이 L 명칭을 처음부터 이걸 L로 배웠고 L로 발음 안 하고 가르쳤더라면 제대로 발음을 할 텐데 이걸 명칭서부터 대충 가르쳐 놓아서 실제 적용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L은요 바로 항상 무엇인가가 되게 얘는 아까 뭐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거 뭐였죠?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거 CK는 BTX죠. 지금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받침으로 쓰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L자가. 자, 우리가 early 할 때 보면 이르다고 할 때 early 하죠. early 할 때 보면 우리가 리을 몇 개 있어요. early하고 리을 2개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철자법 속에는요. L자가 하나뿐이에요. L이 한 개인데도 실제 소리내기는 우리말 기준으로 했을 때 리을 2개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arly하고 오케이. 자, L은 우리말 기준으로 했을 때 쌍리을로 아예 머리에 입력시켜야만 그대로 써먹겠구나. 자, 그러면요. 기왕에 이거 소리가 나왔고 우리 한국어 이거 소리 나왔으니 영어에서 또 좀 힘들어하는 발음 있죠. 이거 발음. 자, 이거 발음 꽤 힘들어하죠. 자, 이것을 자, 얘들아 영어라면 링 하잖아요. 링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지거나 고리거나 환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건 한국어예요. 이렇게 발음하면 링하면 한국어라는 얘기예요. 얘를 입술만 내밀고 발음을 해주면 정확한 영어가 됩니다. 링이 ring 리을 발음을 입술만 내밀고 발음을 해주면 모든 R 발음이 정확하게 발음이 되어집니다. 지금 비 안 오지만 비를 여러분도 알고 있죠 영어로. 자, rain도 마찬가지로 입술만 내밀고 발음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rain. 자, 한국어 발음하겠습니다. rain. 자, 그러면 영어에 발음하기 힘들다는 이 R 발음도 이걸 모두 어렵게 얘기하면 입안에서 어떤 사람 하루 어디에 구글해서 어디에 붙이고 그다음에 조음점이 어디고 이런 얘기하면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히 영어의 R 발음은 입술 내민 real에 해당해. 자, 그래서 얘 명칭이요. 자, 이것의 명칭이 바로 입술 내민 real입니다. 자, R자 발음의 발음 기호인 이것은 우리 글자를 표기했을 때 입술 내민 real입니다. 자, 다시요.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입술 내민 real. 자, 영어에는 뭐에 해당해요? 영어에 R에 해당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R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받침발음 한 거예요. 입술만 내밀고 R 하면 됩니다. 그냥 하고 다르죠. R. 입술 내밀고 리을 발음하려고 하면 꼭 R가 됩니다. R하고 이 붙이면 R. 저절로
입술 내밀고 있다가 이 붙이면 R이 리 발음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제 뭐 발음법에 대해서 손에 표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기간이면 연습 삼아서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라. 얘는 라. 한국어 그대로 라. 얘는 어떻게 할까요? 라. 자, 제 입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라. 자, 이걸로 보아서도 제가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어가 소리내는 방법이 가장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가장 편합니다. 그게 우리 말이 영어보다 훨씬 진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에서조차도 우리는 가능한 한 힘을 덜 쓰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받침 발음도 많아지고요. 받침 발음이 많다는 뜻은 음절을 줄이기 위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 말이 정말로 현존하는 언어 중에 가장 진화된 언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거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소리에서도 당장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자, 영어에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라. 자, 얘는 우리가 안 그래도 그냥 보통 비읍 발음이었죠? 자, 이거, 명칭이 뭘까요? 갓은 디읍이죠. 갓은 디읍. 갓을 씌우는 건 윗니러 아랫입술을 씌워서 비읍 발음하면 되니까 갓은 디가 되죠. 갓은 디읍. 영어에서 발음교 이 W자가 들어있는 놈은 실은 우리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입술 내밀고서 다음에 오는 모음 소리 내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남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얘가 없으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요? 임이죠. 이거 법칙이 적용돼서 아까 뭐죠? 이 법칙이니까 저렇게 윈 해야 됩니다. 윈. 자, 그러면 얘는 윈 한다는 얘기입니다. 윈. 얘는 왜 입술 내밀고 인 발음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술 내밀고 있다가 윈. 인 발음을 해도 저절로 윈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 더블자는 입술 내밀고서 뒤에 오는 모음 소리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 이유는 바로 이 스펠링에 오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W라는 걸 딱히 기억 안 해도 입술 내밀고서는 이건 W에 해당하는 소리지 라고 해서 다음에 철자법을 치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고안해낸 겁니다. 입술 내민 이응이라. 자, 입술 내민 어떻게? 무형. 입술 내민 무형입니다. 무형. 입술 내민 이응이 아니라 입술 내민 무형.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을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10중 8군들은 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얘의 명칭이 얘 이름이 여러분들은 Z 또는 Z 이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Z는 일본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일본인을 통한 이 명칭이. 원래 얘는 영국인들이 뭐라면 Jed라고 합니다. Jed라고 하는데 Jed를 일본인들이 포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또가 됐다가 우리 이쪽으로 한국인들 가르쳐 놓으니까 Z하고 그것이 지금 오늘까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은 Z나 미국인처럼 Z 하든지 미국인들은 얘를 부를 때 Z라고 합니다. Z. 자, 그런데 이 소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요. 자, 요 모양새가 뭐 어떻게 생겼어요? 뭐 파형이죠. 떨림이죠. 자, 이놈을 요걸 보태기만 하면 이 소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해볼까요? 이 시옷 소리. 여러분들 목젖에다 손을 대시고 해보죠. 자, 이걸 더하기 합니다. 자, 떨림만 보태게 하면 시옷 소리에다가 떨림만 보태게 하면 바로 영어의 정확한 즈 발음이 됩니다. 즈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글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읒인데 좀 떨리게 지읒 소리 내라. 그래가지고 떨림 지읒이라고 했습니다. 떨림 지읒. 얘 이름이 떨림 지읒입니다. 지읒. 자, 흔히 갈기자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라 그래요? 저 영어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은데. 지그재그 그러잖아요. 지그재그. 자, 지그재그가 실은 정확하면 zigzag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까 지그 초성 발음 확실하게 한 것도 아닌데 지그 하면 이음절이에요. 걔네들도 이음절로 듣게 돼 있다고요. 근데 실제 발음은 초성인 것처럼 짧게 발음합니다. zigzag, zigzag, zigzag. 근데 잭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그재그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는 소리입니다. 자, 흔히 자 우리가 지퍼라는 거 그것도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zipper. 자, 이거 나왔으니 당장 이거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자, 얘가 자음이 지금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러면 얘가 모음이고 얘가 모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음절 이렇게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요 놈은 또 뒤 모음이 있어요. 뒤로 가겠죠. 그러면 얘가 몇 법칙이 될까요? 제일 법칙. 2법칙이죠. 2법칙이니까 어떻게 소리내요? 짧게 이르. 그 다음에 얘가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른 쓰기에는 BTX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zip. 그리고 얘는 발음해서 얘 어만 발음합니다. zipper. 이걸 지퍼하면 전혀 다른 소리가 돼요. zipper. 자, 이런 자연스럽게 이 소리가 마치나 우리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들릴 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zipper. 받침 발음하고 어 붙이면 저절로 이 소리가 나요. zipper. 그 다음에요. 자, 이거 차이가 뭘까요? 이거 뭐,
우리말 디귿이니까 이거 뭐 신경 쓰고 이거 자기가 못 가요.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뒷금거 있죠? 뒷금은 상징하는 게 뭐죠? 대개는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얘를 갈랐다. 그래서 갈은 디귿이라고 했습니다. 갈은 디귿. 자, 가르려면 자, 디귿은 아래 윗니가 붙어서 나는 소리가 디귿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갈르래요. 아래 윗니가 붙은 거를 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혀가 동원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은 디귿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은 디귿. 자, 소리 구분해 보십시오. 데이 했어요. 데이. 첫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이거죠. 데이 했어요. 데이. 뒤에 거. 그러니까 데이와 데이를. 자, 여러분들이 데이와 데이를 구분해서 발음할 줄 아시면 상대방의 소리가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그대로 들리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건 영어에서 보면 발음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뭐냐 그러면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D자를 잘랐다는 뜻입니다. D자를 잘랐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얘를 갈랐다. 그러니까 갈은 띠긋. 갈은 띠긋이다 이거예요. 갈은 띠긋. 얘도 발음 기호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보면 뭐예요? 마치나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즉 가르고 있다는 걸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갈은 띠긋. 근데 요놈들은 전부 다 가른 글자는 보면 영어 알파벳은 다 TH로 표기되더라고요. 갈은 띠긋이나 갈은 띠긋은 영어 알파벳으로 보면은 TH로 두 개로 표기되더라.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요건 지금 우리말에 없는 발음을 지금 표기했던 겁니다. 발음법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열심히 하는 분도 없습니다. 열심히 바라는데. 자, 우리말 이겁니다. 우리말 이것을 시를 영어에서는 이렇게 우리말처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 소리를 이렇게밖에 표기 못해요. 쉬처럼. 실제 그네들이 발음을 시라 그러면 쉬입니다. 쉬. 세시, 쉐시에 한국말로 세시라 그러면 쉐시에, 쉐시에 이렇게 발음하게 죠. 시옷 발음을 이거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얘가 늘어났죠. 자, 늘어난 걸 바로 입술 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쉬를 합니다. 쉬. 그래서 이 낱말하고 대충 발음하면 안 되겠죠. 얘는 쎄 받침 발음합니다. 얘도 어떻게? 이래야 됩니다. 아주 짧게 발음해야 돼요. 자, 이거 말이 나왔으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S자가 참 골치 아파요. 영어에서 보면 S자 하나가 세 가지로 소리 난다. 세 가지로. S자 하나가 쌍시옷, 시옷, 그리고 조금 전에 한 이런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연필이 또 초코가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근데 안 보이셔도 그 안에 지금 이해만 하시면 되고 다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모 이거 안에 요걸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자 여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얘도 또 되나 보자. 잘 보입니다. 예. 이 S라는 글자가 세 가지로 소리납니다. 이게 세 가지로. 근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읽어야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대부분 지금 잘못 소리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딱 기억하라고 합니다. 얘 이름이 S일까요? S일까요? S입니다. 즉 우리 쌍시옷에 가까운 소리가 난답니다. 이 이름 속에 S지 S가 아닙니다. S. 자, 근데 요게요. 쌍시옷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이 더하기는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S자라는 다음에 모음이 오면 쌍시옷으로 소리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늘의 태양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돼 있죠. 자, SUN으로 돼 있죠. S자 다음에 모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쌍시옷 발음하는 얘기입니다. 얘를 선 해야지. 얘를 선 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 이름을 만약에 일부러 쌍시옷 된소리 내라고 한다면 선해도 좋습니다. 한국의 이런 선을 만약에 본인이 원하기를 난 선보다는 선으로 좀 들리게 가깝게 들리고 싶어하면 차라리 H를 넣어줘야 션 그려집니다. 션 해주니까 자 S 다음에 그냥 아는 낱말로 다 가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뭐예요? S 다음에 모음이었죠. 그러니까 쌍시옷 발음한 놈입니다. 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same. 얘도 선 나지 않고 son.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요거에 해당 안 되면 이거로 발음하고 이거에 해당 안 되면 즉 모음이 안 오면 그냥 우리말식 시옷 발음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러면요. S자가 이렇게 떨린 지읒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아시아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아시아 할 때 여기 보시면 자 이것을 영미인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읽냐 그러면요. A자라는 모음하고 I라는 모음 사이에 얘가 들어있구나. 그로 어떻게 보면 Asia입니다. AGR하고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Asia. 요때 바로 이 S가 지금 이렇게 소리 나는 경우예요. S자가 우리말에 지읒 비슷한 소리 나는 떨린 지읒은 모음 사이에 있을 때 이 S가 이렇게 떨린 지읒으로 소리 나는구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거 완벽하게 발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래야만 상대방하고 확실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된소리 해야 할 때 된소리 안 내면 뭔 소린가 하게 돼 있습니다. 뭔 소린가. 그리고요. 지금 시옷 소리 아까 설명했잖아요. 얘가 즉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발음한다요? 입술 내민 시옷으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술 내민 시옷. 자, 그래서 아까 이것도 해봤고
자주 나오는 낱말 쉬다 이 말이야. 쉬. 자 이거 입술 내밀고 쉬었 발음하면 정확하게 이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쉬. 얘는 쉬. 짧게 발음하면 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유로 만든 치즈 하는데요. 그네들은 치즈 하는 게 아니라 치즈 합니다. 치즈. 즉 입술 내밀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지금 동양을 보면요. 지금 걔네들도 말하면 언어도 진화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우리말 수준에 해당하는 우리 시옷처럼 발음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 SH발 입술 내면 시옷이 또는 입술 내면 지읒이 마치나 우리 한국어의 지읒처럼 또는 시옷처럼 발음 현상이 덜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어 속에서. 예, 그거 보면 그게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지금 영어도. 자, 이 자음 그래서 치읓은 일단은 입술 내밀고 치읓으로 발음을 해주면 그건 확실하게 통합니다. 근데 만약에 입술을 안 내밀면 상대방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네들은 어쩌면 지읒이나 이런 소리를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읓 발음을 잘못하면 지읒이나 쌍지읒 소리를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읓도 입술 내밀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면 바로 CH에 해당하는 발음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상대방이 얼른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미 이거 다 끝난 겁니다. 이 메모 다 돼 있는 거에 마지막 두 장, 마지막 두 장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두 장은 응용을 아까 1, 2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동안에 배운 거를 이론을 확실히 적용해서 해보기 위한 게 나머지 두 장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로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강을 하는데 여기 가능하면 참석을 하시고 안 하실 분 계시면은 참석을 안 하셔도 되고요. 참석하실 분들은 여기로 입금을 시켜주시든가 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방명록에 기록하신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제가 혹시 다른 변화가 있다든가 하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등록하실 분은 등록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수강료를 받겠습니다. 오늘 대신하여. 아이고, 회장님 대신에 돈 받은 사람입니다. 네. 회장님 매주 목요일 이 시간 4시요. 여기